혹시 안 보이시거나 이러면 채팅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채팅을 강의 중에 이게 좀 즉각 확인하는 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계속 우리 공나누 선생님들께서 체크해 주실 예정이니까 뭐 필요한 거나 아니면은 뭐 궁금한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계속 채팅방에다가 남겨주시면은 제가 중간에 뭐 쉴 때나 이런 타이밍에 제가 좀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낯설지 않으시죠, 선생님들? 네, 저희가 초반에 한번 이렇게 또 보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는 제가 이제 영상으로 선생님들하고 좀 소통을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여름에는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대면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계속 이렇게 지속을 해 왔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계속 영상으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게 또 실시간으로, 물론 저희가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또 진행함에 또 좋은 의미와 또 좋은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오늘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제 목표 시간은 1시간 한 4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막상 강의를 시작하다 보면 이 시간을 제가 최대한 정말 이 시간 딱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요게 좀 유연하게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들, 하지만 제가 또 선생님들 이후에 시간들을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잘 맞춰서 오늘 저희 강의를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저희 오늘 어떻게 제가 진행을 할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상반기에 진행하셨던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선생님들 일지나 그리고 또 저한테 또 요청하셨던 문의들을 통해서 이 상반기가 어떻게 선생님들에게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계속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또 제가 드렸던 과제들을 너무나도 열심히 잘 작성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또 그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에게 이 그러니까 이 봉단음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이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어떠한 영향들을 받고 있을지,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어떤 영향들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워딩으로만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겠죠. 제가 뭐 현장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을 만나본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아이들이 나타내는 표현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을 통해서 느끼시는 어떤 다양한 감정들과 역할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 상반기가 저는 그래도 굉장히 올해는 좀 많이 안정적인 편이라고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게 안정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뭐 "이전에는 더 많은 역동들과 더 많은 갈등들이 있었다." 그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뭐 제가 이렇게 비교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이제 뭐 이런 것들과 뭐 다양한 것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래도 상반기가 비교적 좀 그래도 많이 안정적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하반기 때는 무언가가 새로운 것들을 쪼끔 더 적용해 보고, 그리고 왜냐하면 상반기 때 안정적이었던 선생님들은 이게 좀 편안해지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 편안한 감정들과 이 안정적인 것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게 별다른 변화 없이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은 하반기 때 '이게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게 너무 안정적이니까 내가 무언가, 그러니까 몸은 편한데 약간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러니까 무언가 이제 변화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선생님들 스스로도 훨씬 더 좀 만족스러운 멘토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꽤 굉장히 좀 안정적이었던 선생님들도 굉장히 많으셨고요. 이제 하반기를 좀 준비하는 이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들을 좀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그
그 상반기를 평가해 주셨던 그 내용들 노션에 업로드해 주신 것도 제가 좀 읽어 보았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은 제가 좀 녹인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상담을 통해서 또 녹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 상담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지는 않아요. 절대 들어가지는 않고요. 제가 이제 그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떤 부분들을 좀 함께 공유가 됐으면 좋겠고, 그 사례가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사례가 들어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저한테 왜 그 상담을 요청했던 선생님들 입장에서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선생님들과 얘기를 나눴던 것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이 요즘에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러한 변화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발견한 그 이슈들을 넣는다라는 거지, 개인정보, 그러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야기 나눴던 것들을 넣는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늘 '내가 만난 아이가 또 언젠가 이런 행동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라고, 이런 불안감을 가지시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럴 수도 있겠구나. 어떤 아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그러니까 아주 약간 이렇게 얕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뭐 전체적인 이야기들은 뭐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선생님들이 그냥 이렇게 텍스트만 보셔도 충분히 알 법한 내용들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첫 번째 청소년의 지금 뭐 특징들, 제가 이거를 저희 초반에 이제 멘토링 시작하는 그 단계에서 사전 강의 때 했었던 내용들이에요. 했었던 내용들인데 이거를 또 다룬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론 겹치는 내용들이 많지는 않지만 어 다시 한번 제가 좀 저희가 리마인드를 해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도 있고요. 제가 조금 다르게 좀 수정 보완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맞다, 맞다. 얘가 원래 그랬지. 맞아. 내가 이거 원래 지난번에 들었던 건데 잠시 잊고 있었지 참.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오늘은 정비해 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엄청난 새로운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이미 뭐 선생님들이 살아왔던 그 중고등학교 시간들, 그리고 오히려 선생님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더 많이 익숙한 내용들과 사실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원래 선생님들이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제가 나름의 방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그리고 선생님들도 '아 내가 원래 알고 있었지.'라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좀 다시 끄집어내서 좀 취합을 해 보는 시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오늘은 제가 항상 '무언가 새롭게 하면 참 좋겠다.'라는 것들을 좀 그냥 많이 고민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것들이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이런 패들릿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 너무 익숙하죠.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이런 좀 좋은 장치들이 없을까, 막 주변에 동료 그러니까 다른 뭐 교사거나 뭐 이런 것들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봐도 많긴 한데 우리가 익숙하게 다룰 만한 것들은 또 굉장히 제한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달릿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굉장히 장황하게 선생님들께 구구절절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여기 이 패들릿에다가 실시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업로드를 하실 예정입니다. 근데 뭐 말이 과제지만 제가 아시던 선생님들, 제가 뭐 막 뭘 이렇게 아니에요. 뭐 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절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QR로 들어가셔 가지고 혹시 이제 이게 지금 뭐 패드나 스마트폰 하나로만 하시는 분들은 캡처하셔 가지고 뭐 선생님도 다 잘 아시죠? 제가 뭐 굳이 말은 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이제 뭐 캡처하셔 가지고 나름의 방식으로 뭐 잠시 카메라 꺼 놓고, 지금은 잠시 카메라를 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제 업로드하거나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를 꺼야 되는 부분들은 저희 선생님들, 지금 여기 이제 관리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카메라 잠시 끄고 접속하셔서 이제 띄워 놓고 이러한 것들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뭐 카메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끌 필요는 없잖아요. 제가 이 과제 업로드하시는 그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선생님들께서 유연하게 이 과제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요청드리는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듣고 업로드를 해 주시면은 됩니다. 뭐 이미 제가 여기 캡처 안에
몇 가지 저희가 오늘 나올 만한 내용들을 넣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눈으로만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넣어 놓으시면 되고요. 이거는 어 선생님들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이제 오늘 미처 참여하지 못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쪼끔 어려우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이트, 그러니까 다른 폼으로 다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실시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 왜냐하면 이제 이 영상이 저희가 다른 선생님들께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상으로 이후에 실시간 이후에 참여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주소가 아닙니다. 아니라는 부분. 이거는 저희가 다시 넣어서 공유를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지금 실시간 선생님들만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저희 채팅방에도 올려 주셨기 때문에 제가 요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요걸로 이용하시면 되고요. 혹시 뭐 중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들은 제가 중간중간에 다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어 몇 시일까요? 그쵸, 그쵸. 괜찮네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청소년들,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은 제가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쪼끔 더 보려고 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이 세대이긴 하세요.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선생님들도 적용이 되긴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 청년들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낀 게 약간 혼합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이런 지금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내용들을 추구하고 이게 저예요."라고 말하는 청년들도 있지만, 이제 여기서 제가 말하는 청년들은 우리 멘토 선생님들도 속합니다. 청년들도 있지만 이렇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도 옛것이라는 말보다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이전에 있었던 모습들이 아직도 '이런 것들이 나는 더 중요해. 나는 이런 뭐 비대면보다도 만나서 말로 하는 소통을 나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나는 그래서 그것들을 더 익숙하게 내 삶에 적용할 거야. 그래서 뭐 최대한 이런 것들을 안 한다든지.' 뭐 이런 삶을 살고 계시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두 가지의 양면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 20 대, 그러니까 20 대를 말할 수 있는 성인들에게 보여지는 양상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청소년 아이들은 훨씬 더 이 모습을 정말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디지털로 표현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제가 여기 안에 있는 글자들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선생님들 제 이야기 들으시면서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세요. 제가 이렇게 막 다 읽고 이런 것들을 막 좋아하지는 않아 가지고 제 그냥 강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나와 있는 글자들은 선생님들께서 눈으로 그냥 이렇게 쭉쭉쭉 보시면은 아마 다 충분히 이야기가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뭐 카톡, 근데 요즘 아이들은, 제가 만난 아이들은 오히려 카카오, 그러니까 이제 이 메신저, 그러니까 이 SNS보다도 주로 저는 인제 인스타 DM으로 하는 친구들도 좀 많았고요. 의외로 그냥 문자로 소통하는 아이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이제 폰에 있는 문자죠.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그리고 이제 아이들끼리 사용하는, 제가 앱을 이름이 지금 생각은 잘 나지 않지만 또 아이들끼리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좀 다양한 앱들. 그래서 아이들이 어쨌든 감정의 인식과 표현 같은 방식들이 굉장히 어 이렇게 이제 SNS를 통해서, 비대면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문자로 얘기했을 때와 막상 아이들이 만났을 때 좀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자로는 내 감정을 더 잘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더 잘 표현하는데, 막상 이제 대면 멘토링을 하시는 선생님들 경우, 또는 비대면을 하다가 대면을 가끔 하시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여기 멘토링 집단마다 쪼끔씩 달라요. 학교마다 좀 다르고요. 어떤 선생님들은 섬에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선생님들은 대면이 너무나도 익숙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초기에 구조화된 설정들이 다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분명히 텍스트로는, 그러니까 텍스트로는 아이가 뭐 자기의 감정을 뭐 표현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멘토에게 표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장황하게 한다든지,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막상 만나면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나와 있는 특징하고 좀 적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맞는 거야.'라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식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이 아이가 문자로는 너무 이야기를 오히려 더 잘 나누는데 만났을 때는 쪼끔 다르네. 만났을 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의 생각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어려워하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리고 선생님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말로, 언어로 만나서 소통하는 게 선생님들의 가치관에서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당연히 아이들의 만나서 소통하는 방식들을 쪼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끌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거를 제가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선생님들의 가치관과 연결을 해서, 왜냐면 선생님들의 가치관은 "나 이것도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한다면 굳이, 그쵸, 굳이 이것들을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견해로 연결하는 것보다, 그리고 뭐 어떤 전문가들의 견해에 계속 초점을 맞춰서 연결한다라는 건 일부러 내가 그렇지 않은데 나를 일부러 이렇게 좀 꾸며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초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반기는 길지 않거든요. 저희 이제 벌써 반을 달렸고 이제 하반기 요만큼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굳이 내가 그런 것들이 불편하고, 선생님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굳이 나의 가치관과 다르다면 저는 뭐 그런 부분들을 막 이렇게 너무 애써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애쓰셔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좀 편안한 방식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혹시라도 이 부분과 너무나도 이 양면성의 간극이 너무 크다라고 하시면 쪼끔 이것들을 좁혀 주시는 것도 좋죠. 만났을 때 많은 감정들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좀 솔직하게 나의 생각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로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이거 만나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라든지 "선생님 이야기는 만나서 듣고 싶은데." 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만나서 이 감정을 표현해야지." 이거는 지적이죠. 이렇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라, 아이들은 뭐 이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 아이가 뭐 막 구구절절 막 써요. 그러면은 너가 그랬구나. 우리 그러면 이거는 만나서 얘기할까? 너의 감정, 너가 지금 이런 상태를 선생님이 만나서 듣고 싶어." 뭐 이런 식의 뭐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아이들에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또 요즘에 학교에서 정말, 제가 이 내용들을 뒤에서도 제가 쪼끔 더 다뤄 볼 예정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지금 이제 이 고교학점제를 중심으로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정말 많이 바뀌었죠. 제가 지금 말은 이렇게 했지만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들 상으로는 아주 많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안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을게요. 하지만 이제 이것들로 인해서 불안감이 생겼죠. 지금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 중3, 고1 친구들이 정말 많이 오고 있어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연령이 많이 내려갔어요. 초등학교 막 3-4 학년 친구들도 오기도 하고요. 이제 왜냐면 이제 이게 막연하게 '고교학점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네. 빨리 진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나이가 어린 부모님들은 '이거를 빨리 지금부터 빨리 이걸 선택을 해야겠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초등학교, 원래 이전에는 뭐 중학교 1 학년, 2 학년, 뭐 고등학교 2-3 학년 아이들도 있었죠. 이런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진로 상담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췄다고 한다면 연령이 정말 많이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뚜껑이 열렸잖아요. 이제 고교학점제란 뚜껑이 열렸죠. 정말 선생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많지만 제가 이제 많이 자중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한 학기밖에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또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어쨌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안쓰러운 모습이어서 제가 최대한 아이들을 만날 때도 비판하는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문제들이더라." 뭐 막 이런 것들 굳이 말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얘네들은 이것들을 해내야 되는 아이들이잖아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불안감만 조성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최대한 좀 긍정적인 것들보다도 저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게끔 독려하는 입장에서로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이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을 해야 하고 근데 막상 이제 뚜껑을 열었더니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이 나이 때 상담을 받아야 돼라고 저희 이제 상담사들끼리 얘기하는 연령대들은 이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학교 3 학년 고1 아이들이 제가 올해 거의 고1 중3 아이들만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도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상담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했더니 통계를 내 봤더니 중3 고1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1은 고교학점제를 막상 자기가 적용을 해 봤더니 너무나도 헷갈리는 거죠. 중3은 주변에서 이제 "야 너 지금 빨리 무언가 정리해야 돼. 안 그러면 고1 가서 너무 힘들어." 고1을 보낸 이제 또 다른 학부모들이나 뭐 학원 선생님들이랑 뭐 아니면 뭐 이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또 이제 이 중3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을 했다라기보다는 뭐 팩트를 전달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 중3 아이들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 만나 보시면 좀 보여지시지 않으세요? 혼자 선택하는 거 진짜 힘들어해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지만 사실 이 결정을 좀 내리기 힘들어하고 자율성의 속도가 그래프를 봤었을 때는 갑자기 뚝 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세대보다도 지금 아이들이 훨씬 더 이 책임감이라든지 자율성의 발달이 많이 더뎠다면 선생님들의 윗세대는 훨씬 더 이 자율성과 책임감의 발달이 훨씬 더 빨랐다라는 거죠. 그 사이에 선생님들이 계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또 선생님들보다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또 선생님들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감정을 느끼듯이 선생님들이 또 우리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 또 다른 감정들이 느껴지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뭐 괜찮은 아이들도 있었겠지만 너무 결정을 못 내린다. 뭐 "선생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저는 뭐 잘 몰라요." 뭐 특히 "잘 몰라요."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 아이들 굉장히 많죠. 잘 모른다는 게 사실 이 아이들에게는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회피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끈질기게 이제 "잘 모른다."라는 멘트를 대답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이거는 선생님들이 편하시는 방식대로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스스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리고 선택은 늘 책임이 뒤따르죠. 아이들이 이 책임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회피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아이들이 선택을 못 내리는 거 이면에는 책임감이 따르는 겁니다. 책임감. 그러니까 이 책임이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자기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거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은 내릴 수 있는데 책임을 지고 싶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회피하니까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선생님이 해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을 안 한다든지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누구보다도 엄청나게 선택을 내려야 하는 세대가 돼 버린 거죠. 선생님들 때보다 더 심해진 거예요. 왜냐면 고교학점제 때문에. 네.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야 하는, 물론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뭐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지만 아이들이 모든 거를 다 선택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기본적으로 공통교과나 이런 것들은 이미 학교에서 선택이 내려져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 이제 고등학교 2-3 학년 때 선택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 학년부터 계속 학교에서 얘기를 해요. "너네 이거 선택해야 돼.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어. 너네 이번에 이제 1 학기 마칠 때쯤에" 학교에서 조사를 했어요. 학교마다 속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주한 학교들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아마 다른 학교들도 뭐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너네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거야?"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제 한 명씩 다 미팅을 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주고 선택을 하게끔. 물론 선생님들 아시죠? 요렇게 해도 듣고 싶은 아이들만 듣고요.
여전히 모르는 아이들은 넘쳐나고요. 여전히 모르는 아이들은 수시가 아니라 정시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고교학점제는 현역, 그러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수능으로 가기에는 더 힘든 세대가 바로 고교학점제 세대입니다. 자, 어쨌든 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러한 정말 이 힘든 상황들이 아이들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불안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리고 제가 올해도 특히나 이 멘토링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성인들 중에서도 뭐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만나야 하는 그런 집단들하고 지금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그 대학생들 말고 다른 청년들이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관찰된 불안 행동들을 우리가 성인들이 마주했었을 때 이거를 너무나도 저마다 다른 해석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잘못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이 힘들고 얘와 만나는 시간들이 굉장히 무의미해지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선생님들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잘못된 해석들이.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안한 행동이 나 때문인가?' 근데 이거를 사실상 빠르게 발견한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멘토링을 통해서 이제 뭐 좋은 시간들도 있겠지만 어떤 아이의 어떤 행동들을 수정하고 싶어서 선생님들이 나는 정말 부드럽게 "누구누구야. 이거는 좀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너를 좀 힘들게 할 것 같아." 또 이제 저한테 들은 얘기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안 돼." 말은 사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한단 말이에요. 하도 이제 들은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많이 듣고 배우셨고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내 성격과 다르게 이 아이에게 최선을 다해서 부드럽게 얘기를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선생님이 나를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한단 말인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만났을 때 표정이 안 좋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과도하게 집착하듯이 막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만나면은 막 눈물을 흘린다든가. 근데 이 아이가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직간접적으로 선생님들에게 표현했을 때 초반에는 받아줄 수 있어요. 그래. 네가 그랬구나. 야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라든지. 근데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선생님들이 받아주시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잖아요. 상대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최대한 내가 받아주고 이해해 주고 공감해 주고 해결해 주고 이게 이제 저는 제 직업이니까 제가 이걸로 돈을 버니까 저는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해내는데 사실 선생님들은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교사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교사들은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러한 역할들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목표에서는 쪼끔 벗어나는 것들이죠. 그렇다 보니 이게 이 아이들의 불안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투사가 된다든지 뭐 동일시가 된다든지 이거는 뭐 전문적인 상담 용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에게 돌아오다 보니 이 불안이 나에게까지도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제가 이 일상화된 불안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 아이의 모습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때문도 아니고요. 이 멘토링 때문도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얘의 불안함과 얘의 힘든 게 딱 나와요.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괜히 얘기했나? 내가 이거를 얘기만 안 했어도 얘가 이렇게 힘든 표현을 안 했을 텐데.' 또 이게 더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아 내가 괜히 얘가 가지고 우리 되게 잘 해내고 있었는데 좀 귀찮게 됐네.' 선생님들 이런 감정도 나쁘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표현은 안 해도 내 안에 많은 이야기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짜증나. 아 내가 이거 왜 얘기했지.' 뭐 '아 때려치고 싶어.' 선생님도 뭐 상담사들도 이런 거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도 충분히 느낄 수 있죠. 근데 내가 느끼는 게 내 모습에 나타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너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아이도 계속 이런 불안감들을 표현을 하다 보면 어 안 하고 싶다. 이 아이와의 이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좀 정리하고 싶다. 왜냐하면 내가 안 봐야 이게 해결될 것 같고 내가 이것들을 빨리 정리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해질 것 같고. 근데 선생님들 이게 참 어떤 분들은 뭐 잘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누군가에게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그냥 무언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끝이 나 버리면 뭐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결국은 나에게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피했지? 아 그때 내가 이거를 쪼끔만 더 견뎠더라면,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쪼끔 더 기다려 줬더라면 내 삶에서 만났던 이 순간이 나한테는 조금 더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아쉬움이 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넣어 놓은 이유는요. 혹시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혹시 선생님들 중에 있다면 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상대의 이런 불안이 너무 과도하다면 이거는 그 사람에게 전달된 어떤 촉발제가 나였을, 그러니까 내가 촉발을 시켰을 뿐이지 내가 궁극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이제 안타까웠던 내용들이 좀 많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물론 내가 일으킬 수는 있겠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잠재된 어떤 불안과 어떤 이러한 뭐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끄집어낼 수는 있겠지만, 전 오히려 이 끄집어낸 행동들을 사실은 저는 되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선생님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한다라면 이거는 또 제가 봤을 땐 너무 또 안쓰러운 모습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그 모습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아이들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 "야 괜찮아." 좀 쿨하게 그냥 "야 괜찮아, 괜찮아." 뭐 문자라든지 만나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자꾸 호소를 한다. "야 괜찮아, 괜찮아. 아우 야 선생님 너한테 그냥 괜히 얘기해 가지고 아 내가 괜히 얘기했다. 야 나 그런 뜻 아니었어. 나는 너가 더 잘해내길 바랬을 뿐이야." 라든지, 뭐 그 상대가 어른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반응을 뭐 다 다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좀 약간 쿨하게 넘어가는 모습들이, 나는 사실 쿨하지는 않지만 자꾸 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신다면 이 사람과 나의 관계가, 그리고 내 마음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편안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만날 때도. 그래서 이 이면에 무언가 분명 무언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만나는,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만으로 100% 확신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유추는 해볼 수 있겠죠.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이전에 뭐 살아온 과정에서 이럴 수밖에 없는 어떤 성격과 기질, 그리고 이러한 감정의 상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과하게 불안감을 표현을 한다든지 과하게 나의 힘든 것들을 표현한다든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유가 아니다. 뭐 이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 그래서 지금 특히나 우리 청소년들은 불안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도 이 불안감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천적인 불안감이 아니라, 그러니까 타고난, 우리가 TCI라는 검사를 하면은 우리가 원래 불안이라는 건 사람들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불안감은 어느 정도 있어야 조심하잖아요. 뭔가 얘가 내가 다칠 것 같으니까 도로 위로 뛰어들지 않고 뭐 불안감이 늘 나쁜 것들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위험 회피 이러한 TCI 이런 검사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이게 이제 기질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 기질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 자체가 불안도가 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높은데 이게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뭐 자라온 환경을 통해서 쪼끔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얻거나, 아니면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이죠. 좋은 어른들을 통해서 이 불안감을 좀 낮추는 방법들을 알아내거나. 근데 선생님들 이거는
선생님들이 막 의도해서 뭐 방법을 내가 적용을 해서 이렇게 해 봐야지, 치료를 해 줘야지, 이거는 저의 역할이고, 이거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아서 가장 좋은 건 내가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델링이 되어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불안감을 근데 "못한다."라고 해서 선생님들 잘못된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안감을 나타냈을 때 내가 정말 흔들리지 않은 갈대처럼 꿋꿋하게 그래 너는 불안해할 수 있어. 하지만 나는 그거를 받아줄 수 있는 어른이야. 해 봐." 약간 이러한 태도가 좀 필요는 하나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좀 잘 마주해 주고 버텨 주는 거, 이게 우리가 멘토를 위해, 그러니까 멘티를 위해서 좀 해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불안,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도 어떻게 보면 코로나 키즈까지는 아니지만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가 이제 그때가 코로나였잖아요. 근데 이게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과 초등학교 유치원 때 코로나를 겪은 아이들이 또 다르더라고요. 뭔가 확실히 이때는 더 자발적으로 하기 힘든 나이대잖아요, 초등학교 때가. 그러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들이 만난 아이들일 거예요. 집에만 있거나, 근데 왜 선생님들 중고등학교 때 코로나를 경험하셨던 세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때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는 너무나도 착한 아이여서 시키는 대로 집에만 잘 있었던 아이였을 수도 있고, 또 선생님들 외에 뭐 선생님들이 그러셨을 수도 있겠죠. 뭐 선생님도 또래 친구들 보면은 "난 그래도 나갈 거야. 난 그래도 난 집에 있을 수 없어." 몰래 나간다든지, 몰래 친구들과 집단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경험들 있으실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중고등학교 때는 약간의 선택이 초등학교 때보다는 쪼끔 더 많았어요, 쪼끔 더. 우리 부모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어른들도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이제 선택권들을 더 부여를 하죠. 하지만 이 초등학교 유치원 때는 아니란 말이에요. 만 14세 미만은 또 법적으로도 더 많이 보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정말 배워야 할 것들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혼용돼서 아이들이 이제 많이 습득을 했죠. 많이 이제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도.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이게 앞에 거와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발달은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인 영향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만나다 보면 좀 달라요. '내가 보냈던 그 초, 중, 고와 좀 다르네.' 이런 이유들은 당연히 그러니까 환경, 사회적 영향, 뭐 또래 관계, 학교, 특히 또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듯이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발달에 큰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바라보는 아이들이 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나 때와 좀 많이 다르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그래서 저도 만나면서 매년 정말 저도 매년 계속 논문을 찾아보고 계속 무언가를 찾아보고 책을 들여다보고, 근데 우리 이제 청소년 아이들은 챗GPT한테 물어보죠. 저도 챗GPT 잘 사용합니다. 잘 사용을 하는데 일부러, 저도 약간 이제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일부러 어느 선까지만 사용을 해요. 왜냐면 그 이상을 사용을 하면 제가 진짜 챗GPT 약간 노예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느 선까지만 사용을 하고 그 이상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저희 뭐 현장에 오는 아이들도 제가 뭐 과제를 내주면 챗GPT가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와요. 근데 이제 챗GPT한테 물어본 걸 정리를 해 오면 티가 다 나잖아요. 아시죠? 선생님도 다 얘네가 그 챗GPT가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다 그대로, 그대로 드래그해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 가지고 그렇게 갖고 옵니다. 챗GPT한테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고 챗GPT한테 물어봐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까지 제가 또 선생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불안감들, 어 이거는 선생님들께서 좀 적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그냥 넣어 놓은 거고요. 뭐 이게 내가 만난 아이가 크게 불편한 감정이나 뭐 불안감을
나한테 뭐 크게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굳이 이거를 끄집어내실 필요는 없으세요. "너 혹시 불안한 감정 느껴본 적 있니? 뭐 너는 어떨 때 힘들어?" 굳이 뭐 얘가 너무나도 안성적인데 굳이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그래 인제 아이들 중에 뭔가 애매하다 라든지 얘가 무언가 이런 불안한 요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굳이 이렇게 막 '자, 요즘 아이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좀 끄집어 내 줘야겠다.'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친구들은 잘 나오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어 기제가 너무나도 이제 강하게 이제 하다 보니까 '타인에게 나는 좀 잘 보여야 돼.'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이제 불안감이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이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이제 검사를 해 봐야 정확하게 나와요. 정확한 것은 이제 검사를 해 봐야 나오기 때문에 굳이 뭐 선생님들께서 막 이렇게 집요하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것도 우리가 이미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올해 또 많이 좀 발견이 됐던 게 아이들이 대면보다 비대면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좀 있더라고요, 상당도. 저희가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 원래 비대면 상담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상담이 생기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 정도까지는 비대면은 무조건 섬 지역, 도서 지역 그러니까 이렇게 센터에 오기 힘든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선택권 그러니까 주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었죠. 근데 올해부터 비대면을 선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관한테 물어봤더니 너무나도 이 비대면을 요청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가는 게 귀찮고 부모님들이 이제 데려다 줘야 되니까 이런 것 때문에 비대면을 요청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비대면이 더 아이들에게 편하다고 그러니까 아이가 비대면을 요청하고 또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나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한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요청하는. 그래서 오늘도 요거 끝나고 뒤에 비대면 상담이 3 개가 쭈루룩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을 요청하는 친구가 상담의 현장 그러니까 상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물론 제가 지금 일하는 곳은 진로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대면을 선택권을 준 거고요. 아마 이제 청상부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담복지센터처럼 정서적인 것들을 더 많이 다루는 곳들은 아마 비대면이 선택이 아닐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그쪽 센터들은 알아보지 않아서 제가 있는 센터들을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소년 아이들을 만나는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상담을 선택으로 주었다. 가족센터나 이런 데는 여전히 비대면이 안 돼요. 무조건 내방입니다. 내방 상담만 그러니까 대면 상담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청소년 아이들에게 보여지는 특징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면보다 비대면에서 더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청소년들이 많이 늘었다. 물론 이제 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좀 늘고 있다. 라는 어떤 통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발견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이들은 기다려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반응하는 거를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굉장히 빠른 피드백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가 뭐 "선생님이 좀 고민해 볼게. 선생님이 좀 생각을 좀 해 볼게." 뭐 이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기다리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느끼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최대한 이 불안감이 "선생님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이 얘기는 못 하고 뭔가 이제 아이들이 돌아가서 계속 뭔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괜히 은근슬쩍 뭐 문자를 하나 날린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났을 때 뭔가 '얘가 좀 또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네.'라든지 이러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을 정말 잘하지 못합니다. 되게 웃기죠. 본인들은 상대가 기다려 나를 기다린 "너는 나를 기다려야 돼." 이거는 굉장히 요구하면서 정작 상대가 "너가 좀 기다려야 돼." 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또 이제 아이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특히나 다른 해외 그런
나라의 청소년들보다도 온라인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훨씬 더 높아요. 여러분들 저희 나라가 유튜브 채널 사용 1 위죠. 아시죠? 저희 나라가 그 유튜브 쇼츠 릴스에서는 거의 전 세계 탑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사실 정서적으로 무언가를 공유하고 하는 것들이 더 많이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학교에서 요즘에 뭐 체육 활동이나 이제 아이들 신체 활동이나 뭐 중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교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변화된 것 같지는 않고 중학교들도 그래도 최대한 아이들이 그런 신체 움직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이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이제 나가는 순간부터 아이들은 다시 원래 자신의 패턴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을 더 선호하게 되고 아이들이 "야 우리 만나서 놀자." 진짜 만나서 놀자라고 만났는데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이렇게 뭐 말로 할 수 있고 이렇게 감정을 나눌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점점 더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고 더 힘들어지고 제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중학교 여자애들인데 어 제가 이제 "너 끝나고" 이제 제 상담 끝나고 이제 친구들이랑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네 뭐 하면서 놀아?" 저희 수다 떨죠." 이래요. 그래서 "아 그래? 선생님도 중학교 때 친구들이랑 얘기 나누는 거 정말 좋았는데 그럼 너네는 어디서 수다를 떨어?" 그래서 뭐 "책다방이나 뭐 이런 데를 간대요." 그래서 "그래." 근데 그 수다를 떤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거기에서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네. 스마트폰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카톡이나 DM이나 또 제가 "그럴 거면 왜 만나?"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그래도 만나야 더 재밌죠."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텍스트로 하는 게 더 익숙한 세대구나.'라고 하면서 사실 저는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이러한 좀 변화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 그리고 빠른 말, 짧은 생각. 그리고 이게 어디와 연결이 되냐? ChatGPT와 연결이 됩니다. ChatGPT 선생님들도 잘 사용하고 계시죠? 네. 저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 그거 쓰다 보시면 편하긴 한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너무 편한데 약간 불안해요. 내가 너무 얘한테 의지를 하다 보니 얘가 없으면 이건 저희 이제 남편의 말입니다. 얘가 없으면 자기가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무 얘가 해 주는 일이 너무 많아져서. 그래서 이제 이게 그냥 이 시대의 변화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이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점검을 해 봐야 할지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도 써요. 초중고 아이들에게는 이 챗GPT는 혁명이죠. 거의 혁신이에요. 얘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챗GPT를 의지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족 상담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 아이가 중학교 2 학년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부모 상담을 받고 있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자기 말보다 챗GPT 말을 더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했더니 이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 어머님이 아이에게 "야 뭐 얘 누구누구야. 야 엄마가" 그러니까 이렇게 얘 뭐 어떤 거를 지시를 할 거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너가 해야 돼. 이게 맞아." 했더니 "아니야. 챗GPT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그 이모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는 챗GPT보다 엄마 말보다 챗GPT 말을 더 믿는 거야?" 막 하면서도 이제 거기서 또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자기가 너무 황당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점집 가 가지고 마치 뭐 이렇게 뭘 받아오는 것처럼 아이들의 소통 관계 그러니까 부모와 아이들의 소통에서 챗GPT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또 다른 선생님들도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과제를 줬는데 그 과제에서도 이제 선생님이 어떤 아이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챗GPT가 이 과제는 잘못된 과제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가 잘못됐다는데?" 그랬더니 이거는 뭐 중학교 2 학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아
제가 교사였어도 너무 황당했을 것 같아서 너무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도 좀 우픈데, 중학교 3 학년들이 할 수 없는 과제를 교사가 내줬으니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라고 챗GPT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였고 어쨌든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왜 그런 대답이 나오냐면 아이들의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단편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만 보고 이 챗GPT가 잘못된 정보로 아이들에게 대답을 해 주죠. 근데 아이들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사전에 대한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교육청에서도 많은 고민 중에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고등학교는 이거는 선생님도 우리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꼭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던 내용인데요.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은 최대한 이제 챗GPT를 사용하지 않고 주제 참고 보고서를 내거나 이러한 과제물을 작성하는 것들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실 안에서 무조건 이 교과 시간에 다 써서 내야 된다든지, 그리고 뭐이 문서화가 아니라 손으로 써서 내야 된다든지, 이거는 선생님들마다 진짜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또 많은 변화들이 생기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대학생 나이대의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런 것들을 아니신 분들도 있겠죠. 주변에 굉장히 요즘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만나는 아이들 혹시 주변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챗GPT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은 굉장히 어린 아이들입니다. 생각의 수준이 많이 어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교실에서 특히 중고등학교에서 챗GPT 사용률이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이 넘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하다 보면 무언가 이제 그 보고서, 그러니까 아이들 활동지 주잖아요. 근데 심지어 옆에 태블릿이 있어요. 그럼 태블릿부터 켜요. 챗GPT를 엽니다. 이렇게 아이들 과제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내년부터는 노트북이랑 태블릿 사용 못하게 금지한다." 근데 저는 그 발표도 쪼끔 의아하긴 했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지금까지 다 AI 교과서다. 다 챗GPT 이렇게 패들릿 그리고 에듀체크, 특히 경기도 교육청은 에듀테크에 거의 정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데 "내년부터 노트북이랑 태블릿 사용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해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면 제가 선생님들께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도 좀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예. 교육부나 교육청들도 너무 이 빠르게 변화하는 교실의 문화들을 따라갈 수도 없고 '어떻게 따라가야 될까?' 예, 이렇게 이제 고민들을 하다 보니 이제 이 간극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실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 챗GPT를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제발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정말 앞으로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많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래도 아이들이 정말 챗GPT를 그대로 복사해서 끼워 넣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 정말 많아요. 그거 다 걸리거든요. 걸러내는 프로그램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 보진 못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 교사분들이나 대학교 분들이나 이런 애들이 날고 있으면 그 어른들은 진짜 비행기 타고 그 위를 더 쌩하고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면 사실은 결국에 그 엔딩은 좋지 않게 엔딩이 흘러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들 이제 만나는 아이들 중에 혹시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주셨다면 이것들을 잘 사용하는 법을 알려주시는 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제가 지금 여기 빠른 말, 짧은 생각 이런 것들도 제가 이전에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선생님들도 이것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짧은 거, 영상도 짧고, 그래서 저희가 책을 한 권 보는 게 힘들다. 그래서 왜 영화도 2 시간짜리 보는 게 힘들어서 유튜브에 요약한 거 보고, 왜 우리 TV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우리 그 래퍼 그 여자 래퍼 있죠. 그 여자가 되게 재밌게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뭐 자기는 무조건 그냥 그 1분 요약 뭐 이런 것들 보고 쇼츠 보고 정말 그 단편적인 것들만 끄집어내서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훨씬 더, 훨씬 더 짧은 생각, 훨씬 더 빠른 말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 한 권을 보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책을 원래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이제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선생님들 그 모의고사나 이런 데 나오는 지문 보는 건 되게 잘해요. 그런데 책 한 권을 읽으라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아마 초반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느린 것을 좀 사유화하는 연습을 시키는 게 아이들에게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그리고 저에게도 최대한 좀 긴 것들을 오랫동안 보는 것들을 이거를 연습시키는 것도 굉장히 좀 필요한 행동 중에 하나라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저희 지금 56 분이거든요. 저 저희 8분 쉬어서 11시 5 분에 11시 5 분에 저희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1시 5 분에 11시 5 분에 저희 쪼끔 8분 정도 쉬고서 11시 5 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들 그리고 잠시만요. 제가 지금 봤네요. 선생님들 지금 아직 제가 요거 순서를 말씀을 안 드렸었군요. 저희 그 여러분들 과제물 올리는 거 있죠. 과제물이 지금 원래 제가 이 뒷부분에 과제물을 올리는 그 타이밍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혹시 아직 안 올리신 선생님들은 아직 올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리신 분들도 잘하셨어요. 잘 올리셨는데 제가 이제 봤네요, 알람 올라온 거를. 제가 뒷부분에 이 부분들을 쪼끔씩 더 다룰 거라서 혹시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쪼끔 기다렸다가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잘 올리셨어요. 잘 올리셨어요. 혹시 아직 안 올리신 분들은 급하게 올리실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선생님들 힘드시죠? 제가 남은 것들을 후딱후딱, 후딱후딱 해 보도록 할게요. 정말 제가 지금 쉬면서 선생님들 그 패들릿에 올려주시는 거 보고 있었는데 제가 완전히 F였어요. 지금은 이제 상담하면서 T로 많이 바뀌었는데 제가 보면서 뭔가 굉장히 '갬성스럽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선생님들께서 올려주시는 것들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도 중간중간에 올리시는 그 타이밍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보시면서 계속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챗GPT 얘기가 여기서 이제 나오죠. 그래서 AI와 뭐 말은 되게 제가 정말 그럴싸하게 써 봤어요. A와 이 무슨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들을 위한 아이들에게 챗GPT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좀 적용하고 싶어 가지고 이제 봤었는데 네 요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죠? 맞아. 근데 사실 저희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래도 그런 것들을 좀 사리분별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어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이들은 그런 사리분별이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돼요. 아예 그냥 '안 된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AI라는 이 정말 좋은 어
이 장치들을 어떻게 잘 사용하게끔 할 것이냐가 또 이제 아이들을 만나는 우리들의 또 다른 또 역할이 될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AI라는 것을 강의에 넣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 제가 작년만 해도 이런 내용을 전혀 안 넣었었어요. 왜냐면 뭐 사용하지도 않았었고요. 오히려 작년에는 아이들의 정서적인 문제, 뭐 도박이나 아이들이 굉장히 도박 요즘 많이 합니다. 뭐 도박이라든지 또래 관계, 우리가 뭐 비행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썼는데 그걸 넘어서서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훨씬 더 많이 다뤘다면 올해 아주 그냥 새롭게 떠오르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늘 공부하면서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고 아이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알아가는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나타나는 특징들 중에가 이러한 내용들이 들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비판적인 사고가 안 돼요. 왜냐면 누군가가 말해 주는 답 듣는 게 너무 편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굳이 사고하지 않아도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생각하지 않는 거. 비판적인 여기 나와 있죠. 비판적인 사고와 감정적 연결성은 AI에 의존할 수 없는 영역인데 아이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심지어 아이들이 이제 어떤 책을 읽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쓰라고 해요. 어떤 아이가 제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얘가 어떻게 할까?' 그게 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텐데 그 장지글러라는 작가가 이런 책이 있어요. 제가 수업에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의 책인데 이제 아이들이 그 세계에 대한 굶주림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왜 전 세계에서 이렇게 굶주림이 많이 발생을 할까? 이제 그걸로 인해서 너는 어떤 생각이고 너는 어떠한 감정을 갖니? 이거를 이제 걔한테 물어봐요. 중학교 1 학년이 이러한 상황을 보고 느껴야 할 감정과 제가 또 얘기하면서도 굉장히 좀 어이가 없는데 감정과 중학교 애들이 또 약간 질문이 예전보다 진화는 하긴 그러니까 많이 늘어나긴 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물어봤거든요. 근데 앞에 나름 지들도 방법을 쓴다고 열 대한민국의 14 살이를 붙여요. 대한민국의 14 살이 느낄 법한 전 세계의 굶주림에 대해서 너가 알려줘. 그럼 이제 얘가 대한민국의 14 살이 느낄 법한 감정에 대해서 알려주겠죠. 네. 근데 제출을 하면 다 보입니다. 다 알아요. 이게 얘 생각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불러서 얘기만 나눠 보면 금방 뽀록이 납니다. 이게 지금 이제 아이들에게 굉장히 어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해도 아시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 진짜 이걸로 인해서 크게 세게 진짜 한번 맞아야 한번 나한테 피해가 와야 그때부터 안 하지 그전까지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런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내 감정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 해결 방법이 이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어라는 단계적인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독특한 뭐 도전이나 뭐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은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선생님들. 계속 이것을 위해서 이제 좋은 어른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좋은 어른이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좋은 어른의 한마디가 결국은 이 아이들의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말해도 얘가 들어먹지도 않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얘는 늘 제자리고 여전히 모른다고 하고 여전히 뭐 변화도 없는 것 같고 그 당시에 나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아이들은요 선생님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 얘와 내가 이제 빠이빠이를 하고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좋은 어른 그러니까 제가 늘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제 건강한 어른으로서의 모델링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좀 자주 쓰는 말인데 아이들에게 좋은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좋은 어른들은 무엇이냐. 뭐 착하고
다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좋은 어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이제 앞에 말했던 것들처럼 이런 것들을 좀 잘 알고 있고 내가 잘 알고 있고 이 아이의 행동과 이 아이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을 그리고 이 아이가 "나는 이게 진짜예요."라고 말하는 이 모습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번 더 '이 아이의 이면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얘가 왜 나한테 왜 이럴까?' 얘가 그러니까 그냥 정답을 내려버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예요. '아 얘는 이래서 그런 거야.' 이렇게 정답을 내리는 순간 선생님도 저희는 얘네들이랑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잘 안 되는 거고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겠지만 저희가 편견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작용합니다. 편견. 우리가 마치 편견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정보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어떤 근거가 있으니까 편견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답을 내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게 편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편견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 아이와 나의 관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늘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탓 이게 아니라 '얘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얘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좋은 어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멘티가 보내는 어떤 그러한 이제 어떤 행동이라든지 이제 뭐 비언어적인 표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로도 이제 아이들의 감정 표현이 어렵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죠. 근데 선생님들 이거 다 저희가 한번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신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것들을 좀 놓치고 있었구나. 아 맞아. 내가 이거를 그냥 고지것대로 믿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이렇게 나를 한번 떠보는 걸까? 아니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일까?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일부러 자신을 나쁜 애로 보여지고 싶어서일까? 그렇다면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렇게 끊임없이 좀 생각을 해 주시는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석자라고 말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감정을 보내는 우리 이제 여기서 선생님도 아까 그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 그 패들릿에 나와 있는 과제와 연결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끊임없이 감정의 신호를 보냅니다. 뭐 여기 나와 있죠. 메시지 응답이 느려지거나 답이 원래는 즉각적이었는데 답을 안 본다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과도하게 자신의 그 잘못함을 표현을 해요. 계속 미안하다 그러고 계속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그러고 막 이거를 더 왜곡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또는 말을 안 해줘. 삐진 거예요. 그래서 대화 중에 갑자기 얘기를 안 한다든지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리고 아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들 중에 혹시 선생님들이 이제 캐치했던 그런 이제 사례가 있다면 선생님들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왜 이렇게 반응을 안 했어야 하는 것을 논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런 거 얘기하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얘가 했던 감정 신호들 중에 행동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한번 우리가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때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한번 이제 고민을 해 주시면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불편한 표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말 하기도 바쁜데 불편함을 계속 표현한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멘토링 과정에서 이제 불편했던 순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없으면 정말 우리 멘토 선생님은 편하게 하시는 거고요. 좋은 친구를 이제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찰떡 같은 친구를 만난 거죠. 근데 한 번쯤은 불편함이 생기셨을 법한 상황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넘어갔겠죠. '아유 뭐 이 정도쯤이야. 괜찮아.' 뭐 이렇게 넘어가셨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이제 내가 감정을 표현을 했다면 나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아니면 표현을 못 하셨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그게 표현을 못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나름 안 하셨을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와 내가 라포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좋은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니까 '아 괜히 내가 이거를 지적을 하면 얘랑 좀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때 잠시 내려놓은 거죠. 안 한 게 아니 그러니까 못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 어떤 상황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또는 내가 어떻게 해결을 했는지, 해결을 하셨다면, 내가 어떤 방법을 썼다면 뭐 그런 내용들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감정이 들었고 혹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러한 스텝으로 하셨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선생님들만의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멘토들마다 서로 다른 이제 방법들 그리고 왜 선생님들도 이렇게 '내가 앞 사람을 만나면서 이러한 것들을 좀 해야겠다. 이런 의사소통 방식을 써야겠다. 이러한 체계를 좀 가지고 이러한 감정들을 다뤄야겠다.' 이러한 방법들을 나름 이제 또 습득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제가 굉장히 의미 있게 생각을 하는 건데요. 저도 이제 상담 현장에서 아이들마다 제가 이렇게 기록하는 걸 좀 되게 좋아해요. 제가 완전히 제이여 가지고 기록하고 계획하고 보시면은 저 다 이렇게 표로 만들잖아요. 제가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탁탁탁 맞추는 거를 제가 되게 좋아합니다.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해야 제가 되게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동안에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했는지 아이들마다 마무리를 할 때 제가 좀 이렇게 써 놓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마지막 또는 뭐 중간이나 이 아이에게 늘 강조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들이 꽤 반복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이에게 다양한 말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이 아이에게 뭔가 '얘가 이렇게 하면 쪼끔 더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아이에게 자주 좀 사용하는 말이나 강조하는 말들이 있으실 거예요, 반복되는 말들. 이러한 말들도 괜찮고요. 아니면 뭐 마지막쯤에 '아 이 아이에게 이러한 말로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든지 이러한 이제 어떤 메시지, 의미 있는 메시지가 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또는 내가 되게 좋아하는 뭐 글귀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선생님들께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너무 늘 남의 눈치를 보는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뭐 해줄 수 있는 말들이 있겠죠. 이 아이에게 맞춰져 있는 말들. 어 뭐 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에 했던 것들 중에는 저희 이제 상담 현장에서 늘 한 번도 본인이 선택해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로 검사를 했더니 정말 다 낮은 수준인 거예요. 제가 처음 보는 수준이었어요. 다 애가 다 제로에 가깝게 나온 거죠. 근데 부모님이 두 분 다 부부교사셨고 그리고 아이가 학업 수준도 꽤 높았어요. 잘하는 편이죠. 지금 이제 9 등급 기준으로 그래도 한 3 등급, 3-4 등급 나오는 친구였으니까. 근데 진로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 그러니까 한 번도 본인이 선택을 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은 계속 떨어지고 본인이 선택해야 될 것들은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친구의 강점을 찾고 계속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 항상 얘기해 주는 게 제가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속도대로 가. 괜찮아. 괜찮아." 어 아이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굉장히 선택을 빨리 내리셔야 하다 보니 아이가 선택을 내리는 걸 못 기다리셔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답답하니까 선택을 하나 내려 주시는 거예요. "너 중학교 여기 가. 뭐 고등학교 여기 가. 너는 이거 해. 저거 해." 그렇다고 또 가족 관계가 막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충분히 부모님에게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상황을 설명을 하면 아마 부모님이 기다려 주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모님에게 이렇게 전달하는 것도 좀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본인의 속도대로 잘 해 나갈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지금 영화 쪽으로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1 년에 몇 편 정도 보세요?
제가 이 친구를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던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점을 얘기하다가 발견을 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처음에 얘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심지어 진로 검사 받았는데 다 그래프가 밑에 있고, 이건 해석을 할 수 없는 그래프입니다. 너무 낮게 나와서. 이거는 저희가 유의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만큼 해석을 할 수 없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는 어떤 거 좋아해?" 뭐 이런 얘기하다 보니 영화 좋아한다고 그래서 "아 그래? 그러면 영화는 주로 언제 봐?" 막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영화를 200 편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너무 놀라고 '아 그래? 그럼 한 번 본 영화는 몇 편, 그러니까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는 그러니까 몇 번까지 봐서 횟수로. 그러니까 종류가 200 편이었고 횟수로 했을 때는 뭐 많이 본 거는 한 편당 그냥 계속 본대요, 계속 하루 종일. 학원도 안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아 오케이. 이거다.' 해 가지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쪽으로 뭐 학과 탐색이나 이제 뭐 진학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냥 스치듯 발견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아이들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해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부모님들이 잘 못해 주세요. 부모님들이 잘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잠시만요. 제가 PPT를 다시 띄우도록 할게요. 제가 좀 약간 아 제가 컴퓨터가 살짝 잠깐 오류가 나 가지고 이제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됐죠, 됐죠. 그래서 뭐 요거는 저희가 계속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건데요. 생각보다 아이들은 진짜 몰라요, 선생님들. 진짜 몰라요. 학업 수준이 굉장히 좋은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1 학년인데 보통 고등학교 1 학년 아이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초반에 많이 물어보는 게 동아리 선택입니다. 선생님들은 아시죠? 고등학교 때 동아리 선택은 정말 수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원래 저는 입시에 그렇게 크게 관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저의 원래 상담의 방식이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이고 좋아하고 잘할 수 있고 쪼끔 비현실적인 것들을 현실적으로 좀 가지고 오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추구하지 뭐 어느 대학, 어느 고등학교 이런 것들을 그렇게 많이 추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뭐 지금도 비슷합니다, 저의 가치관은.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이제 저도 아이들에게 쪼금 더 현실적인 것들을 다뤄 주기 위해서 이제 정보를 모으고 저도 이제 이쪽으로 막 진학이나 이런 것들을 그 진학 상담 선생님들하고 회의를 하게 되고, 왜냐면 저희가 상담사들과 각 학교 진학 선생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되는 순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고교학점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자료를 모으고 저도 알아가면서 저의 상담의 좀 방식이 좀 많이 수정이 됐어요. 수정 보완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과 이런 내용들을 나누면서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이거를 모르지?' 라는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멘티들 만나면서 '어떻게 얘가 이 나이 때 이걸 모르지?' 또는 '어떻게 이 학년에 이거를 못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종류가 굉장히 많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중학교 생활과 고등학교 생활. 자유학기제가 지금 이제 하고 있죠. 자유학년제에서 학기제로 바뀌었고 1 학기가 지나면 2 학기 때 시험을 봐야 돼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이제 2 학년 때부터 이제 1 학기 2 학기 때부터 1 학년 2 학기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 기말을 이제 보게 되죠. 몰라요.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도 몰랐다가 학교 들어갔는데 '자유학기제라는 걸 하네.'
이거를 1년 내내 하는 줄 아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정보를 아이들이 몰라요. 그렇다고 부모님들이 아냐. 부모님들이 아는 부모님들과 모르는 부모님들의 간극이 굉장히 큽니다. 중간을 제가 보기가 힘들어요. 많은 정보를 아시는 분들은 정말 '와 대단하다.' 모르는 분들은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모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정확한 정보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은 더 하죠. 고등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몰라요. 제가 지금 그 동아리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든 치열하게 본인이 원하는 동아리 선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그냥 마지막에 남은 거 그래서 뭐 했어? 일본어 했대요. 근데 얘는 공대 가려고 준비하는 나이거든요. 물론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잘 낑겨서 하면 잘 만들어지긴 하죠. 근데 그거는 저 같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만들 수 있는 거지 얘네들은 그럼 이제 거기 가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뭐 주제 탐구 보고서 뭐 어디 뭐 외부 활동 못 하죠. 왜냐면 이게 사고가 연결이 안 되니까. 나의 진로와 동아리를 연결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를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면 아마 잘 해 나갈 거예요. 고교학점제도 마찬가지고요. 생기부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학교 생활부터가 문제예요. 중학교 생활부터가. 아이들이 진짜 잘 몰라요. 근데 또 부모들의 그냥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잘 만들어내는 아이들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아이들이 아는 게 아니라 부모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아이들의 학년이 있잖아요. 이 다음 학년의 아이들이 해야 할 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다 하반기잖아요, 하반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학년에 해야 할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중1 아이들이 중2에 해야 할 거, 중2 아이들이 중3에 해야 할 거, 중3 아이들이 고1에 해야 할 거. 이것들은 저보다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중3 아이들이 이제 중3 아이들 하시는 분들, 중2 아이들 하시는 분들은 얘네들이 내년에 중3 고1을 하죠. 이 아이들에게 꼭 해 주셔야 할 게 있어요.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사이트 3개 그냥 캡처로 올려 놓았습니다. 이거 그냥 사이트 치시면 다 떠요, 선생님들. 다 뜨기 때문에 챗GPT한테 제가 애들처럼 한번 물어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챗GPT로 이거를 배우는 건 정말 현실감이 떨어져요. 현실감이. '아 그냥 그런 거구나.' 진짜 정확한 건 이렇게 사이트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요. 여기 이 사이트들을 들어가면 다 올라와 있어요. 다 공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거 그냥 다운 받아서 그냥 띄워 놓고 같이 스크롤 내리시면서 읽어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선생님들한테는 너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시점수가 뭔지, 백분율이 뭔지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등급이 뭔지. 우리한테는 물론 이제 선생님들은 이제 9 등급 때였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 고교학점제부터는 5 등급이라서 쪼끔 다르긴 하지만 쪼끔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그 단어들이 훨씬 더 익숙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알려주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그냥 알고 있는 것처럼 '아 그냥 그렇구나, 그렇구나.' 선생님들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이 그 학년이 됐었을 때 그 정보가 엄청나게 비슬비슬 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올해 진짜 특히 너무 안타까웠던 상황들이 진짜 너무 많았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밑에는 뭐냐면 그 학교 생활기록부 종합제어 포털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교사 선생님들이 받을 수 있는 자료가 있고요. 일반인들도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생기부예요. 생기부 어떻게 우리 넣을 건지.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저희가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사가 접근하는 것들은 못 들어가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굳이 접근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진학 선생님들이 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 같은 상담사들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면 어느 대학 무슨 과가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몇 점을 받은 친구들이 들어갔는지가 진짜 데이터가 다 떠요. 어 선생님들도 혹시 컨설팅 같은 거 받아보신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 내담자들 중에서도
컨설팅을 받고 저희 센터에 오는 친구들도 꽤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뭐 송도에, 저는 이제 인천에 있으니까 인하대 선생님들은 좀 익숙하실 수 있겠죠. 송도에 어디 뭐 컨설팅 회사가 뭐 이 어머님 말에 의하면은 4번 받았는데 180만 원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학 상담 딱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진학 상담 선생님이랑 같이 상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병행을 한 거죠. 진학 상담 선생님 딱 무료예요, 진학은. 다 무료죠. 진학 상담 선생님이랑 딱 받고 오더니 아 제가 180을 왜 내고 거기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뭐 이 아이한테 뭐 여기 이제 송도에 뭐 뉴욕 주립대 거기는 6 등급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아이가 뭐 팔랑귀가 돼 가지고 막 아무튼 뭐 좋은 컨설팅도 많겠죠. 당연히. 뭐 당연히 좋은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부모님의 보고에 의하면 너무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내가 돈을 주고 받는 게 맞았을까?' 되게 허무하고 좀 이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보들은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찾아보는 게 힘들 뿐이죠. 그리고 아니면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아요. 각각의 지역마다 교육청에 속해 있는 많은 기관들이 있어요. 뭐 인천을 기준으로 하면은 저처럼 인천시 진로교육센터, 그리고 뭐 마중물이라는 그러한 기관들, 거기 가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진학 선생님들, 저처럼 좋은 검사지를 사용하는 상담사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이지 않아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른들이 낸 세금으로 다 만들어진 것들인 거죠. 그러한 장치들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옆에 학교 알림이는 뭐냐면 모든 학교에 대한 정보는 투명해요. 다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이거는 주로 제가 쓰는 방식이에요. 저는 이제 이거를 중학교 3 학년 아이들에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선택이나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앞둔 아이들이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뭐 자사고부터, 그러니까 다 모든 학교들이 여기에 다 올라오고요. 이 학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학교 학생수부터 봐요, 저는. 학급이 몇 개고 학생 수는 몇 명이 있고 남녀 비율은 어떻고, 그리고 이 학교에서는 어떤 과목들을 좀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뭐 3년 연간 계획표 같은 거 있죠. 뭐 이런 것들도 찾아서 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선생님, 이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학교 생활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 시대가 됐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별거를 다 신경 써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중학교 뭐 고2, 고3 아이들은 뭐 이미 고1, 고2, 고3 아이들은 좀 이거를 하기에는 좀 늦었고요. 걔네들은 이미 뭐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지금 중학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6 학년 애들. 밑에 애들은 어려요. 초등학교 아이들은 이거를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이거를 받아들이지도 못해요. 초6 정도 되면 얘네들 이제 중학교 가야 되잖아요. 얘네가 이제 갈 만한 학교들, 물론 이제 아이들이 뭐 지역마다 다르지만 뭐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못 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은 뭐 각각의 지역에 맞춰서 그 학교의 선택의 어떤 시스템에 맞춰 가지고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그다음에 내가 내려야 하는 선택을 하는 그 환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정말 정말 중요해요.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진학 선생님들과 저희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모릅니다. 몰라요. 정말 몰라요. 중학교 가서 뭐 배우는지도 모릅니다. 고등학교 가서 뭐 하는지도 '어떻게 이걸 모르지?' 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뭐 잘 아는 아이들도 있죠. 하지만 모르는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좀 알려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제 어떤 선생님들께서 "무엇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라는 것들에 대해서 올려주셨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알아는 봤는데 이게 지역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우선 이거는 이제 지역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얘네들을 데리고 가는 건 힘들어요.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대."라고 같이 찾아봐 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인천 같은 경우 뭐 완도, 그리고 뭐 포항, 그리고 이제 무안은
무안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안은 그 무안군에서 운영하는 전체 그 지역 사이트에서 이제 거기서 연결이 돼서 제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그냥 거기서 올라온 그 프로그램 관련된 포스터 같은 이제 그림 파일만 제가 여기다가 좀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분들이 찾는 방법은 되게 쉬워요. 그냥 포항시 청소년 재단 구글에 치시면 사이트 뜹니다. 이제 그렇게 가셔서 아이들이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것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그 지역에서. 왜냐면 이렇게 접근하는 게 돈이 안 드는 것들이에요.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지역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듭니다. 거의 돈 들어가는 프로그램은 없을 거예요. 자체 예산을 터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시는 방식이 아이들에게도 부담이 좀 적죠. 그래서 요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서 접근을 해 주시면 아이들에게 또 다른 정보가 또 될 수도 있고요. 간혹 인천 청소년 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간혹 선생님과 아이가 같이 할 만한 것들도 있더라고요. 있긴 한데 이미 좀 그 프로그램들이 이미 끝나서 제가 여기에다가는 넣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다 보면 선생님들이 좀 다운받아서 쓸 만한 것들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할 만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각 선생님들이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패들릿에다가 올려 놨어요. 패들릿에 끝쪽에다가 제가 여기 이제 PPT는 PPT보다는 여러분들이 링크를 직접적으로 누르기에는 패들릿이 더 편하실 것 같아 가지고 패들릿 우측 맨 우측 끝쪽에다가 제가 이제 각각 여러분들이 좀 활용할 만한 사이트들을 넣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그 패들릿을 닫아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갖다 퍼 가셔도 되니까 갖다가 뭐 캡처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좀 갖고 계세요, 선생님들. 왜냐면 제가 이거는 이따가 닫아 놓을 겁니다. 이따가 이제 업로드 이런 거 다 안 되게끔 막아 놓을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뭐 캡처를 하거나 뭐 드래그해서 뭐 올리시거나 제가 몇 가지는 초반에 공유했던 사이트들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초반에 공유했던 사이트들 몇 개가 닫혔더라고요. 그리고 주소가 좀 바뀐 사이트들도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쓰시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한 사이트들이어서 이거는 제가 어제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이게 없어졌을까 봐,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었을까 봐 제가 어제도 한번 다 클릭을 해 봤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괜찮은 것들만 제가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무료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간혹 아이들이랑 이제 뭐 논술 뭐 관련해서 글쓰기 관련해서 좀 해 보고 싶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하도 이제 많은 언론사들과 그리고 또 언론사들만의 어떤 이제 특징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어느 거 하나 뭐 이렇게 추천해 드릴 수는 없어서 저희가 학교에서 저희가 주제 탐구 보고서나 어떤 이제 기사를 찾아볼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이 비카이드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원래 이거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었는데 어 작년에 다 없어졌어요. 작년에 뭐 서울대에서 그러니까 만들었던 언론 관련된 이런 팩트 체크하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작년에 다 문을 닫았습니다. 작년에 거의 다 없어져 가지고 이게 거의 요거 제가 최근까지 들은 거는 이것만 지금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비카인드라는 것을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이 뭐 내용을 좀 그러니까 글을 좀 탐색하고 그 기사 작성이나 이런 것들 할 때 좀 유용한 사이트여서 제가 이제 비카인드 사이트 뭐 이거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왜냐하면 이제 다른 것들은 뭐 뉴스나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다음이나 이런 포털 사이트로 다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야 되는 방법이라서 여기는 딱 이것만 뉴스만 딱 분석할 수 있는 교육부에서 아예 교사들한테 "너네 이거 활용해도 돼."라고 뿌린 거기 때문에 꽤 괜찮은 사이트입니다.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서 요 비카인드 활용하시는 것도 제가 굉장히 추천을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이게 챗GPT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하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학교에서 수업할 때 요거 비카인즈 사이트 하나 띄워 놓고 이거 가지고 토론도 하고 글쓰기도 하고 이런 것들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요런 이런 수업들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들 시간도 잘 가요. 이거는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건데 이거 활용해서 수업하시면 2 시간 정말 뚝딱입니다. 뚝딱이에요. 그래서 뭐 매번 할 수는 없겠지만 아이들에게 또 느린 것들을 사유하는 연습도 시킬 수 있고요. 사고를 확장시키는 것도 되고 판단력이라든지 비판하는 이런 능력을 이렇게 좀 확장하는 연습들도 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정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에듀네이티 클리어는 제가 아마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이제 그 수업 자료들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교사들이 접근할 수 있는 거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게 좀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혹시 좀 기초 학력이 좀 부족한 친구들은 여기서 좀 다운받아서 시켜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로 다운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들 편하시게 뭐 여러분들 뭐 태블릿에다가 넣어서 하셔도 되고 뭐 프린트 하셔도 되고 그거는 이제 편한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듀테크 관련해서 좀 여기 뭐 선생님들 익숙한 것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뭐 하나하나 다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저도 활용하는 것들은 요거 이렇게 4 가지 정도는 제가 활용을 하는데 저도 이 2 가지는 많이 활용은 해 보지 않았어요. 저도 현장에서 그 에듀테크 관련해서 수업 그 강의를 제가 참여했을 때 그 타 강사님이 알려주셨던 거여서 근데 저도 이 2 가지는 많이 활용을 해 보진 않아서 근데 이제 밑에 것들은 저도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익숙한 것들도 많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제외한 뭐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선생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들어가 보세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아 이거 못하겠다. 이거 별로다.'라고 이렇게 이렇게 지워버릴 만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들 한번 그냥 들어가셔서 클릭해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까지 저희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는 제가 그냥 선생님들이 한번 선생님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좋을 법한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교사분들 강의했을 때 넣어 놨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은 선생님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선생님들 힘내시라고 제가 힘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라포 형성 때 굉장히 선생님들께 정말 제가 계속 에너지를 쓰게끔 그리고 선생님들도 계속 많이 갈아 넣으셨을 거예요, 라포 형성에서. 근데 이제 이제 관계가 이 아이의 성장에 정말 전부라는 거. 그 관계가 뭐 좋은 관계, 나쁜 관계를 떠나서 그냥 내가 이 아이의 옆에서 이렇게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진정성 있는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좋은 어른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기억하는 좋은 이건 여기 이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네. 힘들죠? 그쵸? 이 아이의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내가 계속 듣고 있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아 끝까지 들어주는 게 필요하구나.' 네 저희가 그런 좀 깨달음 같은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역할 모델링. 그러니까 모델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어른으로서 아이들 옆에 있어 주는 거. 그래서 멘토가 내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그럼 잘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돈을 많이 이게 아니라 행복하게 그냥 '아 대학생 선생님들은 저런 삶을 저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나도 가르쳐 주고 나름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돈 열심히 벌어 가지고 여행도 가시고' 그냥 이런 모습들이 아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모델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꿈꾸게 하다. '아 나도 나중에 선생님처럼 대학생이 되면 저렇게 나도 아이들도 가르치는 일 아니면 나도 저런 멋진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 아 저렇게 약속을 잡을 때는 저렇게 잡는 거구나.' 혹은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에는 우리도 못 지킬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도 못 지키실 수 있잖아요. 급한 경우에는 야 선생님도 어떻게 하세요, 아이들한테? "나 안 돼. 야 누구누구야.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안 하시죠? 그래서 야 너무 미안해." 그러니까 사과를 하고 그다음 약속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러한 것들로 이런 순서대로 아이들에게 하시잖아요. 뭐 우리가 다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아이들에게 모델링이 되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 모델
여기까지. 아 제가 10 분을 더 써 버렸네요. 저희 쉬는 시간 했으니까 10분 정도는 10분 정도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봐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1시 49 분이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과제 이거 올려주시는 거는 제가 이 시간 이후부터 1 시간까지 열어 놓을 겁니다. 1 시간까지 열어 놓을 거고요. 원래는 제가 이제 그냥 이번 시간 끝나면 곧장 닫으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1 시간 이후에는 저희 패들릿은 이제 업로드가 그러니까 제가 비공개 처리를 하고 이제 저희 기관에서만 보도록 제가 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올려주시는 것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요 시간 안에 다 올려주시면은 이미 뭐 많이 올리셔 가지고 아마 거의 다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확인하고 제가 닫아 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가 이제 드디어 다가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우리 선생님들도 다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또 하반기 또한 하시면서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노션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최대한 빠르게 제가 노션 확인해서 답 드릴 거 드리고 뭐 전화 드릴 거 드리고 해서 선생님들 혼자 힘들지 않게 제가 좀 도움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혹시 불편하거나 뭐 힘든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 학교 관계자분들 또는 여기 복나눈 선생님들께 편하게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잘 하반기까지 잘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 있게끔 저희 같이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